안녕하세요. 그리는 단단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의 디지털 화실 프로크리에이트를 함께 둘러볼 거예요. 화실 안에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그리기 도구들을 살펴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해볼게요.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로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는 드로잉 앱이에요. 기본적인 그리기 도구 외에도 재미있는 기능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가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드로잉 앱입니다. 자, 그럼 프로크리에이트를 아이패드에 설치해 볼까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프로크리에이트라고 검색해 주세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유료 앱이기 때문에 먼저 결제를 진행하시고 앱을 설치해 주세요. 처음 구매할 때만 비용이 발생하고요. 업데이트는 평생 무료입니다.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더해지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프로크리에이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화면은 갤러리라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그리는 모든 그림이 이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내 그림을 전시하는 나만의 갤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크리에이트는 지금 보이는 이 갤러리라는 공간과 그림을 그리는 작업 공간, 이렇게 크게 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면요. 그림을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이곳 갤러리에 모든 그림이 자동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갤러리에 그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정리정돈이 필요한데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림들을 하나의 폴더로 묶어줄 수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이걸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우측 상단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여러 장의 그림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스택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림의 미리 보기, 공유, 복제, 삭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만의 갤러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기 도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종이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종이 상자가 열립니다. 모든 그리기 도구들은 화실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종이만 이곳 갤러리 공간 안에 구비되어 있어요. 다양한 크기의 종이들이 상자 안에 준비되어 있죠. 마음에 드는 크기의 종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하는 사이즈의 종이가 없을 경우에는요, 이 까만 버튼을 누르고 종이의 크기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요, 종이 상자 맨 위에 있는 스크린 크기의 종이를 사용해 볼게요. 아이패드 화면에 꽉 차는 크기입니다. 이제 종이를 들고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크린 크기 버튼을 누르면 작업실 안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작업 공간, 프로크리에이트 디지털 화실입니다. 이 전체 화면을 작업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위에 좀 전에 종이 상자에서 꺼낸 스크린 크기의 하얀 종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테이블 한켠에는 그리기 도구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오른쪽 위, 왼쪽 위, 그리고 사이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도구들을 구경해 볼까요? 붓 모양의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표시인데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아주 기분 좋게 그려지네요. 이걸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브러쉬를 쓰고 싶을 땐 브러쉬를 한번 눌러서 파랗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길다란 브러쉬 서랍이 열립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브러쉬마다 또 작은 서랍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하나하나 열어보시면서 어떤 브러쉬들이 있나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브러쉬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선이 잘 그려지네요. 근데 조금 더 굵게 그리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 왼쪽 사이드바의 위쪽 슬라이더를 움직여주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까만 점이 현재 브러쉬의 크기이고요. 위로 올리면 점점점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점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더로는 브러쉬의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까만 점이 연해졌다, 진해졌다 하죠.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브러쉬가 불투명해지면서 색이 진해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브러쉬의 투명도가 높아지면서 색이 연해집니다. 그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은 취소, 재취소 버튼인데요. 그림을 그리다가 방금 그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혹은 실수를 한다던가요.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좀 전에 그린 부분을 말끔하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장 최근에 그린 선부터 한 획씩 사라지게 되는데요. 취소 버튼을 계속 누르다 보면 실수로 너무 많이 지우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재취소 버튼을 눌러주면 사라진 그림을 다시 차례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죠. 이처럼 디지털 드로잉은 그림을 전 단계로 되돌리거나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재미있는 마법을 부리는데요. 그 덕에 우리는 그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드로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능은 여러분의 손으로도 가능한데요. 사이드바의 버튼을 일일이 누르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이 기능을 제스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손가락 2개를 동시에 화면 위에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재취소는요, 손가락 3개를 동시에 화면 위에 터치해 주면 돼요. 프로크리에이트의 그리기 도구가 여러분의 손 안에도 들어있었네요.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스처 기능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2개를 화면 위에 대고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화면의 회전도 가능해요. 그림을 한꺼번에 지우는 제스처 기능도 있는데요. 손가락 3개를 화면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쓱쓱쓱 3번 문질러주면 한 번에 모든 획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꺼번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섬세하게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우개로 지우면 되겠죠. 지우개는 브러쉬 옆에 있는데요. 지우개 서랍도 한번 열어볼까요? 브러쉬 서랍 속에 있던 브러쉬들이 그대로 여기에도 들어있네요. 지우개도 브러쉬처럼 여러 가지 모양이나 질감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겠네요. 아날로그 드로잉에서 사용하는 지우개랑은 조금 다르죠. 아날로그 지우개가 단순히 지우는 기능의 도구라고 한다면 디지털 드로잉에서의 지우개는 또 다른 형태의 브러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지우면서 그린다고 해야 할까요?
지우개의 종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우개로 지울 때는 꼭 브러쉬의 종류를 잘 보고 그림의 분위기에 맞게 적절한 브러쉬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우개의 크기와 불투명도는 역시 여기 사이드바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지우개의 크기를 조절해서 크게 지우거나 아주 섬세하게 지울 수도 있고요.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아주 깨끗하게 지울 수도 있고요. 슬슬 연하게 지울 수도 있겠죠. 어떤가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림이 지워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우개도 하나의 브러쉬라고 생각하고 그림의 분위기에 맞게 잘 지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브러쉬와 지우개 사이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서랍도 한번 열어볼까요? 스머지 툴이라고 하는데요. 문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역시 똑같은 브러쉬들이 서랍 속에 들어있네요. 다양한 모양과 질감으로 그림을 문질러 줄 수 있겠어요. 크기는 역시 사이드바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문지르는 강도를 아래 사이드바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슬라이더 바를 올려서 세게 문지를 수도 있고요. 슬라이더 바를 내려서 살짝 가볍게 문질러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그라데이션 시켜주거나 색을 섞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기 툴이에요.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니까요.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 브러쉬와 스머지, 지우개가 동일한 브러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브러쉬에 다른 색을 좀 묻혀볼까요? 팔레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팔레트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이 디스크 모드에서는 바깥쪽 링에서 색을 선택하고 안쪽 원에서 좀 더 섬세하게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모난 클래식 모드에서는요, 여기서 한 번에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바를 조절해서 색을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바가 색상, 그 아래가 채도, 그 아래가 명도예요. 먼저 색을 정하고요. 색의 채도와 명도를 조절해서 색을 섬세하게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채도라는 것은 색의 선명한 정도를 말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이 쨍해지죠. 이걸 채도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색이 탁해지는데요. 이걸 채도가 낮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명도란 색의 밝기를 의미하죠. 밝은 색을 명도가 높다라고 하고요. 어두운 색을 명도가 낮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세 개의 바를 조절해서 원하는 색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부분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하모니는 색상 선택을 돕는 옵션인데요. 도색 기능을 이용하면 서로 반대되는 색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삼합이나 사합을 이용하면 균형 잡힌 색들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친절한 기능이죠. 보색이나 어울리는 색을 고르는 게 어렵게 느껴질 때는 꼭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감 모드는 이름처럼 색상 값을 입력해서 정확한 색상을 찾는 옵션이고요. 팔레트 모드로 들어가면 내가 자주 쓰는 색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팔레트들을 정리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팔레트들이 있는데요.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써보시면서 쓰기 편한 팔레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클래스에서는 네모난 모양의 클래식 팔레트를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팔레트까지 둘러봤으니 이제 그림 그릴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다시 해볼게요.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브러쉬 서랍이 열립니다. 서랍 안에서 적당한 브러쉬를 고르고요. 팔레트를 열어서 색을 선택한 후에 종이 위에 그려주면 됩니다.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서랍은 자동으로 닫히는데요. 화면 위를 콕 쳐주시면 서랍이 닫혀요. 서랍이 그림을 가리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서랍을 닫아준 뒤에 그려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종이 위에 있는 얇고 투명한 필름지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걸 레이어라고 해요.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레이어의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레이어라는 서랍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맨 아래에 있는 흰색 종이가 우리가 맨 처음에 깔아둔 종이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레이어라는 얇고 투명한 종이에요. 그림은 여기 맨 밑에 깔린 종이 위가 아니라 종이 위에 겹쳐져 있는 바로 이 레이어 위에 그리게 됩니다. 브러쉬를 선택해서 그려볼게요. 다시 레이어 창을 띄우면요. 투명한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진 게 보이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또 그려볼게요. 어떤가요?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린 것 같지만 레이어 창을 보면 서로 다른 종이 위에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레이어의 기본 개념입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이렇게 레이어를 계속 쌓아가면서 그림을 여러 장에 나눠 그려요. 근데 왜 굳이 그림을 나눠서 그리는 걸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의 갤러리 버튼을 누르고 갤러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림으로 들어가 볼게요. 왼쪽은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든 그림을 다 그리는 아날로그 방식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여러 장의 레이어 위에 그림을 나눠서 그리는 디지털 방식의 그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지우개로 지우면 두 그림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지우개로 계란 위에 있는 후춧가루를 지워볼게요. 먼저 아날로그 방식의 그림부터 지워볼게요. 어때요? 그림이 다 지워져 버리죠? 후춧가루는 지워졌지만 그릇이랑 식빵, 계란까지 모조리 다 지워지는 바람에 계란을 다시 그려줘야 해요. 너무 아깝죠, 그림이. 귀찮기도 하고요. 자, 그럼 디지털 드로잉은 어떨까요? 후춧가루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후춧가루만 깨끗이 지워지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하나 나눠서 그리면 그림의 수정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다양한 편집도 가능하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또한 디지털 드로잉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레이어 창을 다시 한번 열어서 맨 아래에 있는 종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배경색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레이어가 선택되지는 않죠. 종이는 단지 레이어 맨 아래에 깔려서 비쳐 보이는 배경색일 뿐이에요. 그림은 그 위에 레이어를 쌓아서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투명한 필름지 위에 그림을 나눠 그리는 방식, 이게 바로 디지털 드로잉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나눠서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레이어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날로그 드로잉은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든 그림을 다 그린다면
디지털 드로잉은 여러 장의 투명한 필름지 위에 그림을 나눠서 그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러쉬, 스머지, 지우개, 레이어, 팔레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도구들을 다 합쳐서 그리기 세트라고 해요. 레이어를 깔고 브러쉬를 집어들어서 팔레트를 열어 색을 묻히고 레이어 위에 그립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기도 하고 지우개로 지워주기도 하면서요. 레이어의 개념만 빼면 그리는 방식은 아날로그 드로잉과 크게 다르지 않죠. 프로크리에이트는 이렇게 우리가 종이 위에 그려오던 익숙한 그리기 방식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프로크리에이트의 그리기 세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왼쪽 상단에 있는 툴 세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미션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다음 수업까지 브러쉬 서랍을 마구마구 뒤지시면서 브러쉬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색을 골라서 다양한 질감의 선과 면, 그리고 점을 찍어 보시면서 브러쉬와 친해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